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4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 날씨가 더워졌지만 한절기는 아니죠. 간절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 어쨌든 일교차가 좀 심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감기 환자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감기 환자가 좀 예전보다 준 거는 또 분명히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술 약속이 있어서 술을 먹고 와서 영상을 올렸는데 한 두 분께서 제 영상에 이제 시작 코멘트가 불편하다. 지금 현재 정부가 K 방역, 뭐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왜 딴지거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을 절대 뭐 비난하거나 뭐 절대로 제가 그 두 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 댓글로 답변을 달려드렸지만 생각은 다 다른 겁니다. 생각은 다른 거고 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제 유튜브 채널에서 또 얻어 가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만의 어떤 의견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그 뭐 비난적으로 이렇게 약간 뉘앙스를 좀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비난이 아니라 건전한 어떤 질책이나 잘못된 것은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정치인들이 그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제 생각엔 뭐 그게 어느 분은 또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엔 잘못하고 있다 하면은 발언할 수 있는 게 그게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주의 국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유튜브에서 제가 떠들어서 뭐 어떤 거를 뭐 선동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채널은 다 아시겠지만 주린이들을 위한 주식 정보 채널이고 돈을 벌기 위한 채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19가 다시 재확산되고 4차 대유행 우려. 그게 물론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최근에 아니긴 또 하지만 백신이 없는 백신이 제대로 접종되지 않는 그런 어떤 단순한 K 방역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오니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 채널을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불편하면은 죄송하지만 이용 안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은 절대 들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얘기가 서두가 길었는데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이슈 점검을 할 건데요. 사실 다음 주에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세컨드 대역급 IPO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한번 언급을 몇 번 시향해서 드렸었는데 SKI 테크놀로지 이거 IEAT인데 그죠? IE 테크놀로지로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어려워요. 발음이 어렵고 어쨌든 따상시 17만 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따상이 뭡니까? 결국 공모를 받아서 공모 첫날은 그죠? 90에서 200%의 시세를 원래 반영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작년에 들어서 유동성이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들이 요 따블이 난 시세가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요. 시초가에서 이제 위아래로 레인지 일반 주식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래서 따상을 요 200% 첫날 더블이 나고 시초가에서 상한가 가는 걸 따상이라고 요새 표현하죠. 그래서 뭐 따따상 뭐 이렇게 또 따상상이죠. 따상상 이렇게 표현해서 다음날 또 상한가가 가면 그렇게 뭐 따상상 이런 표현도 나왔더라고요. 예전에 참 이런 게 없었는데 작년부터 나왔던 표현 같아요. 자, 미국의 경제 지표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인 경제 지표 선진국 위주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더치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많이 급락을 했고요. 어제 완전히 이제 폭락세를 보여서 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좀 힘들었다. 뭐 한강물 수입부터 해서 여러 논란이 게시판에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탄소세 도입, 물론 바이든이 지금 기후 협약 회의나 이런 데서 결국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과 결국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일론 머스크가 사실 유명한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 정치인은 아니지만 기업인이지만 인플루언서가 됐고 트위터에 뭐 어떤 것들 뭐 비트코인 그쵸 뭐 더치코인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막 이제 시세를 만들고 있는데
일론 마스크의 탄소세 도입에 대한 얘기도 있었으니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주간 이슈 점검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P 500 지수 오랜만에 좀 살펴보는데요. 이번 주간 원위크 퍼포먼스를 보면은요. 다우산업은 마이너스 0.4.6%. 그래서 이거 경기 시클리컬이나 대형 기업 30개 종목을 구성하고 있죠. S&P 500개 기업에 웬만한 우리가 아는 요 전체에서 이쪽이 이제 빅테크 기업, 뭐 반도체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은 그쵸, 기술주 위주, IT 뭐 바이오 이런 기술주 테크 이런 거 위주의 지수인데 이번 주는 3대 지수가 전부 다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주간 단위로 뭐 수요일 목요일 장이 많이 빠진 것 같이 느껴졌지만 금요일날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그냥 제자리 돌림의 장세를 보여줬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빅테크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뭐 디즈니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소폭 플러스나 소폭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HBO Max 뭐 이런 경쟁자 진입,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경제 회복도 좀 연관은 되겠죠. 어쨌든 그런 걸로 실적은 상당히 좋았는데 1분기, 2분기 컨센에 대해서, 2분기 가입자 수에 대해서 그죠? QQYY는 늘어날 거로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 이런 것들에 대한 유류 수익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 인식이 매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텔도 고객사의 재고가 문제된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언으로 목요일 금요일 시장에서 많이 빠지면서 8% 이상 주간 단위로 많이 급락을 했어요. 엔비디아 이번 주에 반도체 종목들이 다 안 좋았어요. 그죠? 마이크론도 안 좋았고 퀄컴도 안 좋았고 텍사스 AMD는 좀 소폭 플러스였네요. 이런 쪽 그랬고요. 헬스케어 업종은 상대적으로 좋았고 파이낸스 업종도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업종도 좋았고요. 리얼스테이트 이런 쪽 산업재 뭐 유틸리티 그냥 그만했다. 뭐 특징적으로 뭔가 보이는 거는 없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바이든의 증세는 개나죠.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개나죠. 바이든이 이번 주에 사실 그 증세, 그죠? 100만 달러 이상 자본 차익에 대해서 가세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왔죠. 부가 그 고소득자 대비 기존 대비 2배에 육박하는 자본이득세를 걷겠다고 했어요. 기존의 20%의 세율을 이분들한테 우리나라 약간 최고 세율과 좀 비슷하긴 한데 39.6%. 우리나라 이 최고 세율인데 소득세지 자본이득세는 아니잖아요.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결국 텍스를 걷겠다. 결국에 그동안에 돈을 많이 풀었던 정책들을 텍스, 세금으로 걷겠다는 건데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로 목요일날 시장이 많이 빠졌었는데 1% 이상씩 프라이데이 시장은 우리 시장 마감한 이제 주말에 장을 보면은요. 다우스 산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0.67%, S&P 1%, 나스닥은 무려 1.44%가 올랐습니다. 이게 결국 이유는 경제 지표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PMI 이게 2007년 그죠? 금융위 전에 지표가 처음으로 생겨서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 그죠? 서비스업 PMI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았습니다. 유럽은 어땠습니까? 유럽도 보통 지표들이 이렇게 4월 매월 말에 이렇게 발표되는데 97년 자료집계 이후에 가장 높은 63, 서비스업도 지난 8개월 새 가장 높은 50.3. 물론 코로나 이전은 아직 유럽은 회복은 못했지만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증세 조짐으로 미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혼조세를 이번 주간 보였으나 영향은 충분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본이득세가 전부한테 걷는 게 아니고 거의 부자들한테 그죠? 그래서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오너들 뭐 주주들이 그죠? 결국 그런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될 텐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시장은 어쨌든 안도의 랠리를 금요일날 보여줬다. 그래서 다음 주 코스피 코스닥이 역시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상승 출발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 청약증권사 미래에셋 한국투자, SK삼성 NH 이 증권사 방문하셔서 청약하시는 건 알 거고요. 여기 대략적인 일정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별로 최고 청약 한도가 다른데 미래세식 대표 주관사다 보니까 가장 많고요. 최소 청약 단위는 10주 단위로 됩니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죠? 제가 일전에 한번 삼성 S대 홈페이지에서 양극재, 음극재, 뭐 LNF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었지만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보면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이게 액체로 되어 있는데 이 액체가 왔다 갔다 안 되게 분리막을 일종의 벽을 만들어 놓는 이 분리막을 간단하게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부터 제조, 판매하는 회사.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뭐 패키징, 테스트까지 하는 ITC 반도체 설계 종합적인 회사잖아요. IDM이죠. 오타했어요. 어쨌든 배터리에 대해서 핵심 제작 분리막을 전부 다 설계부터 판매까지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고요.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신주랑 구주를 같이 합니다. 구주는 기존에 갖고 있던 SK이노베이션이 결국엔 넘기는 거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그 조 단위로 자금이 현금이 유입이 되는 거고요. 신주 같은 경우 신주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SKIA 테크놀로지로 현금이 유입되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사업 초기에는 이 회사가 원래 분리막 매출이 압도적이었는데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판매 늘어나면서 IT용 분리막 매출을 추월하고 있고요. 분리막 이외에 놀러볼 TV 있잖아요. 최근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차세대 그죠? TV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 플렉스블 커버 인도 이런 쪽으로도 시작을 했고 나중에 뭐 휴대폰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매출의 거의 뭐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LNF, 에코프로 BM, 일지머트리얼즈, 뭐 포스코 케미칼, 첨보 사실 각각의 이 전기차 소재랑 그죠? 일지마트리얼즈 동박하는 회사인데 이런 소재 업종 중에서 다 각각의 역할은 다 달라요. 그죠? 고객사도 다 다른데 중국의 상해 은첩도 있는데 이런 것들로 PR을 뭐 동종업계 해가지고 리서치가 증권회사에서 나온 자료도 있는데 한번 보시고 청약은 지금 유동성이나 시장에 제일 핫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혹대 말로 사실 폭스바겐에서 전고체 그리고 엊그저께 현대차가 전고체 관련해서 뭐 2030년까지 내재하겠다 이런 이슈로 있었는데 전고체가 된다는 거는 결국 고체화를 시켜서 이 양극과 음극을 분리막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고체가 되니까 이게 섞일 일이 없으니까 사실 이 분리막이 결국 회사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전고체라는 거는 지금 아직 상용화도 안 됐고요. 다들 컨텀스케이프 이런 데부터 해가지고 제 영상을 올린 것도 있는데 뭐 각각의 오토메이커부터 해서 소재 업종들이 다 연구개발 엄청나게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삼성 SDI도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거 상용화 매우 지금 힘들고요.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NCMA나 NCM 이런 그쵸? 그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분리막에 대한 액체는 기본적으로 계속 좀 양립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할 단계는 여전히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청약은 충분히 한번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소식입니다. 사실 지금 그 초기 화면에서 도치코인을 왜 깔았냐면 비트코인과 도치코인을 더 최근에 급등시킨 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트위터, 테슬라의 발언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쵸? 탄소세 도입도 군불 작전인가? 뭐 이런 제목이 서울경제신문 통해서 나왔습니다. 탄소 거래로 무려 작년에도 16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었기 때문에 자기네 머스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바이든 그죠? 그리고 기후 협약 회의 엊그저께 했던 그죠? 그리고 유럽의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것들 이런 탄소를 해소하는 산업이 창출되려면 탄소세가 있어야 한다는 게 결국 일론 머스크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결국 근데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게 소비자한테도 전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최고의 탄소 포집 기술에 1억 달러 약 우리나라 원화 기준 1,100억 원 포상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탄소 그 포집 기술이 뭐죠? 결국에는 대규모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장 우리나라 치면은 뭐 공장이 있는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데 이산화탄소 CO2가 배출될 거 아닙니까? 이게 대기 중으로 배출이 안 되고 이걸 포집, 격리, 뭐 해수 이런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즉 밖으로 공기 중으로 배출이 안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결국 공기를 오염 안 시키고 그게 결국엔 친환경을 하는 그죠? 기업일 수 있을 텐데 이 그죠? 비영리 단체인 엑스프라이즈 재단 그죠?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해소 개발 대회를 열기 위해서 또 참가자의 등록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해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일론 머스크의 탄소세. 사실 이 얘기를 한 거는 탄소세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보다는 ESG 관련해서 계속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전기차 관련 기업도 대표적인 친환경 그 업종 섹터긴 하지만 계속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이 많고 그 안에서 중후장대 기업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탄소세 그리고 탄소 배출권 여러 가지 친환경 그죠 그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을 짓고 기업이 패러다임을 그린 시프트에 맞춰서 발맞춰서 움직이는지는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장은 이번 주 주간 이슈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해 봤고요. 코스피가 지난주 3186포인트, 이거 6개월 차트를 가져왔는데, 작년에 11월 이후에 결국 2200포인트의 지수를 3200포인트까지 올렸었던, 그죠? 올렸었던 코스피 지수를 최근에 거의 3200포인트 전고점 종가상으로는 거의 최고가를 경신도 했었는데요. 이 레벨은 바이든이 당선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유동성과 함께 실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세 초입이었다면 최근에 좀 횡보한 거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도 있지만 YOY로 결국 코로나 이에 단순히 기저효과일 것인가 앞으로 더 도와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보기 장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코스닥은 어느덧 이제 1000포인트에서 거의 안착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1000포인트 넘었다가 뭐 88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았었는데 결국 이게 기회였고 다 아시겠지만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IT 그리고 바이오가 올해 내내 약세했는데 바이오 제약 업종이 이 지수를 견인했고요. IT 뭐 중소형주 그죠? 우리 흔히 말하면 소부장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정말 싼 기업이 없다 이런 편이 아니라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없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정말 많아졌다. 그게 결국에는 바이오 제약은 아니겠지만 해당 사항은 이쪽은 성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IT 그리고 미디어, 뭐 게임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을 견인하는데 예전의 과거와는 정말 퀄리티,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향은 양 시장 둘 다 유리하고 보는데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낫다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 여름이 만약에 뭐 테이퍼링 이슈 이런 것들은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사실 이 구간에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금리에 대해서 인상을 하는 거는 또 다릅니다. 자산 매입 축소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연준도 계속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장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 버틸 수 있는 모멘텀은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어닝 이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여름에 혹시 뭔가가 조정이 오면은 그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1월 1분기에 조정을 줬던 약 10% 내외, 뭐 많으면 15% 내외, 20%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만약에 나오면 이건 베어마켓으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약세장으로 이 정도 레벨에서 오면은 지수가 이렇게 오면은 적극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걱정되는 건 지수는 조정받는데, 그죠? 대형주 위주로 지수는 조정받는데 그동안 많이 오른 역시 성장주, 개발주 뭐 이런 것들 중소형 장세 이런 것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주도주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조정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공매도 시작하면서 이거 시장 또 폭락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스피 200과 어떻게 보면 코스닥 150 이 종목에 한해서만 이제 허용적으로 무차익 공매도 안 되고 분명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은 공매도를 치면서 주식을 바스켓으로 이미 들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전략을 같이 치는 건데 공매도 칠 만한 대기업이 물론 있고 뭐 테마성이나 실적도 안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잡주들에 의해서 진행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이 컨센서스로 봤었을 때는 외국인도 공매도를 함부로 치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은 매우 좋고 시장도 매우 좋다. 수급의 손바뀜이 차츰차츰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가 견인하려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코스닥은 질적으로 최근에
연기금이 요걸 몰매를 많이 맞고 있지만 코스피 매도로 코스닥을 사고 있고 소부장부터 해서 성장 있는 기업들을 사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손바뀐 수급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또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주도주를 잘 포트에 갖고 있어서 뭐 파신 분도 있고 트레이딩 하신 분도 있고 홀딩해서 나는 얼마까지 가져가겠다, 여러 가지 개인별 투자 전략은 다를 겁니다. 저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이 기업이 얼마까지 갈 거다, 이런 것도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알면 제가 사기꾼이고 정말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정말 뭐 일론 머스크보다 더 대단한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러려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하여튼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내 자신이 스스로 기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업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매크로도 잘 알아야 되고, 그죠? 환경도 잘 알아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샀는데 떨어졌어. 근데 이 기업을 정말 잘 안다. 근데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인데 주가는 안 올랐어. 그러면은 들고 있을 수 있겠죠. 홀딩 할 수 있고 추가로 바이 할 수 있는데, 이 기업도 잘 스터디 안 해서 몰라. 그리고 이 기업이 샀는데 잘 모르지만 이익이 떨어지고 막 성장하는 것 같았는데, 그쵸? 이익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어. 그럼 체크해 봤는데 역시 아니야. 그러면은 셀, 손절, 로스컷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뭔가가 그 잣대를 기준점을 세워가지고 주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샀는데 좋아. 근데 여기서 좋으니까 내가 생각한 건 여기까지 해. 난 팔았어. 근데 더 가. 이건 내 몫은 아닌 거죠. 근데 나는 끝까지 들고 갈 거야. 이것도 무식한 겁니다. 끝까지라는 거는 언제까지? 그리고 시장이 계속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마냥 좋을 수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나빠지면은 종목도 아무리 좋아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원복은 하겠지만 이게 시간에 대한 투자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연간으로 내가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어떤 종목들은 0% 올르다가 5년차 때 한 20% 올렸어요. 나 이거 잘 투자했어.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1년차, 2년차, 3년차에 뭐 20%씩 먹어서 60% 먹고 4년차 때 이 주가가 떨어질 거 예상해서 팔았어. 이게 정말 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정말 잘 짜셔야 된다는 거야. 좋은 종목을 무조건 들고 가는 거는 어쨌든 투자 자금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타임 포트폴리오, 뭐 타임폴리오라는 자산운용사도 있잖아요. 그 회사가 이제 황상환 대표가 얘기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시간에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도 뭔가가 포트폴리오 짜서 결국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 대표가 말하는 게 어쨌든 이 주린이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본인만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